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베트남에서 자영업 할 때 텃세 없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 텃세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베트남에 18년을 오갔어요. 이렇게 오가다가 오가면서 특강도 하고 뭐 여행도 하고 뭐 출장도 가고 하다가 베트남에다가 뭔가 이 꿈을 갖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법인. 네,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법인을 설립을 해 가지고 이제 제 이름으로 제가 대표를 맡고 해서 경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다양한 방법들로 접근을 하실 텐데요. 이 많은 분들이 보면은 사실상 여기 이제 보시면은 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게 그 경영증인데 여기 이제 정인태 이렇게 나오죠. 네, 정인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경영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똑같이 베트남도 이렇게 주주 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인태 해갖고 이렇게 주주 명부가 이렇게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경영을 했는데 그런데 이 베트남에서 경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네,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고 접근했다가는 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이렇게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베트남에서 이렇게 뭐 저도 이렇게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게 거주증이에요. 거주증. 네, 태탐주 해가지고 거주증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 베트남 법인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거주증을 줍니다. 네, 그래서 이 거주증이 3년짜리를 주는데 이거를 이제 연장을 하면서 바꿔가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 보면은 이런 거를 이런 절차를 만들지 않고 그냥 여행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행 비자를 가지고 여행 비자 3개월짜리를 가지고 이제 그 3개월 비자가 끝나면은 이제 옆에 나라에 다시 한번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이 베트남에서 수시로 경찰들이 관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그 비자에 맞게끔 활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행 비자면은 여행을 하는 거고 유학 비자면은 유학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관광 비자면은 관광만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거주증을 만드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철저하게 경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 법인에다가 정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거주증을 받게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법인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이 텃세라는 게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이제 학생들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러한 센터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거기 이제 이렇게 베트남은 집이 기니까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있으면서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거주하는 그 기숙사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방해를 해요. 학생들이 기숙사를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리고
이 베트남은 보면 이제 그 인민위원회가 있어요. 인민위원회. 그래서 외국인들은 다 이렇게 감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민위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카페라 그래가지고 한국어를 하면서 커피도 마시면서 한국어를 하는 그 카페에 들어오면은 한국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한국어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계속해서 텃세를 부려요. 그래서 못하게끔 막는 거죠. 네, 그래서 참 그 안타까운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에서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이제 여행 비자를 가지고 이 사업자 등록증을 베트남 사람들한테 빌리는 거죠. 빌려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한국에서도 사업을 했을 때 똑같지만 만약에 카드 결제를 한다 그러면은 그 베트남 사람 이름으로 그 카드 결제를 했고 그 사람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주는 거죠. 안 줘. 안 주는 사태가 벌어지면은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은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다. 근데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 이름으로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게 한국인이 지지겠죠. 당연히 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다 뺏기는 경우가 있어요. 다 빼앗겨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 저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분이 제가 그 잘 아는 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식당을 운영을 했는데, 그분이 한국에 일이 있어서 가셨는데 한국에 가신 틈을 타서 한국인들이 와가지고 그걸 팔아버린 거예요. 딴 사람한테. 그리고 이제 나 몰라라 해버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분은 뭐 돈을 수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는 하루아침에 이제 거지가 돼버리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직접 경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경영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장난을 쳐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정인태, 이게 나오죠? JONG 인태. 그래서 이 경영증인데, 이 지금 민족을 낀족이라고 바꿔놓고 국적을 베트남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 변호사가. 네, 변호사가 바꿔놔가지고 결국에는 제 이 거래를 다 막아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이런 경우가 이게 실제 있었잖아요. 이게 실제 있죠. 베트남이라고 국딕 하면은 국적인데 비엔남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신한은행에서 와가지고 저한테 국적이 베트남이냐.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나는 국적이 한국이고 여기 주소 나오지 않느냐. 송파구 서울 한국이라고 나오고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근데도 이런 일이 이제 터지기도 하고, 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식도 장난을 쳐가지고 제 주식이 80%인데 이거를 12%로 바꿔버린 거예요. 12%로 바꿔버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경영권을 빼앗길 수가 있죠. 이렇게 변호사들이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 이제 뭐 저도 그 베트남에서 뭐 이렇게 태권도도 가르치고 막 그래서 이렇게 그 인맥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이렇게 태권도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막 인맥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관련을 맺고 있었어요. 또 제가 태권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태권도 하는 경찰들 뭐 했는데,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실질적 도움을 안 줍니다. 네, 못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이라는 곳 자체가 이제 뭐 이 공산당의 이 사회주의다 보니까 전혀 도움을 못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거죠. 네, 그래서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분들도 도움을 전혀 못 주게 되니까 되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제 그 외국인, 한국인의 외국인과 베트남인이 있을 때는 이제 베트남 사람을 편을 드는 건지, 네, 그러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유학 사업도 마찬가지고 각종 텃세가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텃세를 이겨나가면서 전개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다. 네,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베트남 사람들을 파트너로 해가지고 이 법인을 만들면은 이제 그 법인의 주주가 있는데 그 주주를 이제 3명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트남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베트남 사람을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사람이 이제 주식을 보유하게끔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데, 나중에는 또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뭐 횡령을 한다든지 또는 망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다른 데다가 팔아버린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 준비를 잘해야 되고, 뭐 대기업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대기업들은 뭐 그럴 철저한 그 준비를 통해서 하지만 그 대기업들도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려움 많이 겪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중소기업들은 뭐 이렇게 어느 날 망했는데 내가 왜 망했는지를 모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건 뭐냐면 베트남어도 모르고 밑에서 공작을 부리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법인에 이제 제 이름으로 이렇게 법인을 하면은 괜찮겠지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래서 뭐 어떤 거를 하나 한다 그러면은 그냥 텃세는 자발적으로 따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베트남에 가면은 다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보다는 뭐 후진국이고 난 선진국에서 왔으니까 하면서 만만하게 보고 접근을 하는데, 언어가 안 되고 법과 행정이 안 되고 그 나라에서 변호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자국인들 편에 선다 그러면은 꼼짝없이 그냥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뭐 베트남에서 이렇게 뭐 연락하셔가지고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국 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막 투자는 했고 이제 뭐 다시 회수하기도 어렵고 그러한 정황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 보면은 참 안타깝고, 그 한국인들이 여기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안내를 하는데 그 안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알아보고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언어와 법과 행정을 알아야 되는데 알아도 계속해서 각종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최악이었죠. 최악. 제 주식을 조작하고 제 국적을 조작하고, 은행에서 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은행에 가면은 그 법인 인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사람이 갈 때는 우리가 그 다른 사람한테 그 위임장을 써주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돈을 뺄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거기다가 넣어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계좌 튼다 그래가지고 사인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직원들이 돈을 뺄 수 있게끔 이렇게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 5천만 원 정도를 빼간 거예요. 빼간 거. 그렇게 빼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도망가야 해외로 도망가 버리면 잡을 수도 없죠. 네. 그리고 뭐 너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주 모든 게 함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는 분은 심지어는 베트남 쪽 보고 그냥 뭐 소변도 안 본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하도 그냥 그게 제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다가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치를 떠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국도 사업은 쉽지 않다. 그리고 이 사업이라는 게 돈이 있죠, 돈. 돈이 관련된 일은 굉장히 많은 탐욕이 있는 사람들이 덤벼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불안과 아주 그 갈등 속에서 전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 끝나니까 베트남 들어가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고 뭐 다양한 꿈을 가지고 들어가시는데 저는 이제 제가 법인을 한 네 번, 네 개를 만들어 봤어요. 네 개 만들어. 왜 네 개를 만들었냐면 한 번 만들다가 그러니까 만들다가 장난을 쳐가지고 중단이 되는 거예요. 또 만들었다가 한 번은 쫓겨났어요.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쫓겨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또 거기서 또 어려움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만들었는데 계속 이렇게 그 변호사들이 장난치고 변호사들이 돈만 받고 그냥 나중에는 막 협박하고 막 그러는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건 뭐 변호사도 믿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각종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는 이게 살해 위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제가 예전에 영상도 한번 올렸는데 CCTV 선을 다 끊어놓고 이렇게 끊어놓고 이제 쇠파이프를 들고 들어와가지고 살해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장이 도둑이었다. 기가 막혔던 거예요. 뭐 저는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베트남에서 투자 비자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게 투자 비자라 그러죠. 네, 그 투자 비자까지 만들어 가지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는 그런 상황을 겪으니까 그 오죽하면 이제 법원까지 가가지고 법원까지 가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이제 승리를 했는데 변호사를 제가 선임을 안 했습니다. 하도 당하니까 변호사들한테 그래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법원이나 검찰이나 뭐 경찰에서도 계속 조롱을 당했어요. 계속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는 CCTV를 끊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판사가 그 CCTV를 훔쳐가려고 한 거다. 이렇게 그냥 종료를 해버리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쇠파이프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살해하려고 했다 그랬더니 그 인정 못한다. 이걸 훔쳐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CCTV 그 메모리 박스를. 그 메모리 박스를 갖다 뭐 합니까? 그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강에 버렸대요. 강에. 그 강에 버렸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속에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버린 거죠. 네. 그런데도 그렇게 이제 조롱을 제가 당했고 막 판사들이 막 웃으면서 막 조롱을 하는 거를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살해 위협도 받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한국인들하고 베트남인들하고 짜고 이렇게 살해를 진행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을 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텃세가 한국인들, 베트남인들 이렇게 있으면 베트남인들의 텃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텃세도 만만치가 않고 폭력 그리고 베트남이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만만한 건지 모르겠지만 범죄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한국에서 사고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고 자기들이 뭐 경찰 안다. 내가 뭐 경찰들 아니까 공안 국가니까 내가 공안들 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난치면은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수시로 죽어나가요. 수시로. 아주 뭐 토막 사건도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터지는데 정말 쉽지 않은 곳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행 가기에는 괜찮아요. 여행은 괜찮은데 여기에서 내가 뭔가 자영업을 하겠다 또는 뭔가 사업을 하겠다 법인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또 이제 제가 아는 분은 뭐 결혼을 베트남 여성하고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또 상담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근데 이제 그것도 다 뺏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인 명의로 못 하니까 모르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다 이제 탐구하고 제가 제 이름으로 제 명의로 법인을 만들면은 괜찮겠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엄청 당하게 되고 수시로 경찰들이 오라 가라 그러고 수시로 행정기관에서 오라 가라 그러고 이게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뭐 누가 이렇게 장난식으로 고발해 버리면은 계속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들 데리고 와가지고 협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이 경찰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경찰이라 그러고 와가지고 하면 잘 모르니까 당하는 거죠. 예,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쉽지 않은 곳이다. 네, 다양한 면에서 쉽지 않다. 이걸 아시고 많은 한국인들이 지금 베트남에 들어가신다고 많은 자문을 구하시는데 걱정이 돼요. 그래서 뭐 어떤 대학교 뭐 또 그 재단 관련자분이 아드님을 베트남으로 보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아주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은 마약에 빠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마약. 네, 마약에 빠지는 경우도 많고, 마약을 쉽게 얻어내니까 마약과 쾌락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든지,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 뭐, 텃세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너무 걱정이 돼갖고, 네, 뭐, 한 가족이 찾아오신 경우도 있는데, 그 가족도 한국에서 제조업이 안 돼가지고 베트남에서 제조업 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제가 일단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일단 여행이나 좀 다니시라고요. 일단 여행이나 다니시고, 베트남어나 먼저 공부하시고, 그러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겪은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책을 집필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거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즉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역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뭐 관세청적인 측면에서 이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이제 공안들은 항상 리스크다라고 보면 돼요. 베트남 공안들이 언제 어떻게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분도 화장품 사업을 하는데 공안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다 쓸어가 버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제 화장품 검사, 그 나라의 그 적정 검사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그냥 다 쓸어갔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그런 얘기 들으면은 안타까워요. 네. 그리고 뭐 경찰, 검찰 재판까지 가도 결국에는 저를 그렇게 살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CCTV 끊어놓고 돈 훔쳐가고 쇠파이프 들고 들어오고 뭐 이렇게 했어도 징역 2년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보석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석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베트남 사람이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일찍 나왔다. 네, 그래서 내가 참 뭐 그러면 그렇지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그래서 항소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용서해주고 용서를 내가 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냥 항소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이제 뭐가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나오게끔 됐겠죠. 네, 그런지.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워낙 힘드시니까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뭐 이런데 많이 가시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네, 마음이 아프고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고 접근했을 경우에는 국제 거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아마 이 영상을 잘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